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에이비어 최현정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 첫 페이지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어떤 사진을 넣으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 때마침 지난주에 저희 파트너와 공원에 갔는데 파트너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쁘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 요즘 분위기에 이게 딱이다. 그래서 여기 실사입니다. 근데 너무 잘 찍지 않았어요? 전문가처럼? 네. 그래서 참 예쁜 색깔의 장미인데,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가운데 활짝 핀 이 당당한 가운데 꽃이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그 스폰서님, 이미 성공하신 리더님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옆에 꽃봉오리가 따라가고 싶은, 성장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승전결암이죠. 꽃사진을 봐도 이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 그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때 저의 직업적인 목표는 대기업에 입사였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죠. 안정적인 직장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목표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실제로 근무했던 건물이고요. 이 기업에 입사하면서 이제는 인생이 좀 편안해지겠다. 라는 안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정말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예. 채 10년이 가기 전에 제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돼서 퇴사를 했죠. 근데 너무 웃겼던 건 제가 아이 때문에 퇴사를 했지만 그 아이 갓난쟁이였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다시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뭔가 내가 준비를 하고 물려줘야겠다.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저는 들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감이 꽉 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지라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건, 저는 다시는 월급 받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정말 남는 게 없던데요. 뭐 돈, 경력, 그리고 시간,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실제로. 그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나이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하지? 하면서 이렇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거 해볼까? 하는 그 모든 게 다 직장인이라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후보들이 다 직장이었어요. 결국은 내가 생각보다 할 게 많지 않구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 나 뭐 하지? 그 고민을요, 한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리더님들처럼 자영업에 대한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더라도 뭐 깨끗한 식당이나 카페를 좀 해볼까? 근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상담도 하고 견적도 받아봤는데 막 억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커피를 팔아서 억 단위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 용기가 나지 않아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그 방향을 결정하고 있을 때 아메이를 만났어요. 정말 말 그대로 루커였죠. 제가 그 상황이. 저희 스폰서님과 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 전에 모르던 관계인데 아주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우연하게 만나서 정말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지? 막 이럴 정도로. 네, 제 친구의 집에 제가 잠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계셔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에 저희 집에 커피 한 잔 하러 오세요. 전 그게 인사였거든요. 누구에게나 하는. 근데 정말 오신 거죠. 그래서 네, 깜짝 놀라면서 네, 얘기를 듣기 시작했던 건데,
그 우연이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운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 파트너님들과의 이 만남, 그리고 스폰서님들과의 만남이 정말 아메이가 아니면 몰랐을 분들인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운명적인 인연이다. 그런 저의 감정이 점점 생깁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저희 스폰서님께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을 하려고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그냥 당연히 생각했던 형태의 사업이 아니어서 놀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한 이런 걸 거야 하는 게 아니어서 놀랐거든요. 제가 아내의 사업 설명 듣고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였어요. 빅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거. 저는 뭐 남다른 큰 포부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거나 내가 자영업을 한다면 그 수입의 한계점이 너무 금방 온다. 얕다. 작다.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을 해도 그 월급 이상을 내가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답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메이는 그 한계점이 없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갓난 아기를 보면서도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엄마이기 때문에 상속이 된다는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세금을 안 낸다는 거. 상속을 하는데 세금을 안 낸다는 거. 저는 상속세 좀 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저도 주변에 그 대출 받아서 세금 내시는 분들도 봤고 실제로 이 부자나 성공자들은 이 상속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내의 사업의 소득은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으므로 세금이 없다. 저 이게 너무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했든 작게 결과를 냈든 크게 결과를 냈든 전혀 애누리 없이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가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돈만 많은 부자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돈만 많은 부자를 부러워한 적은 없어요. 저는 수식어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부자인데 되게 이렇게 원래 부자였던 것 같은 그런 기품이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아한 분들 그리고 뭐 지적인 부자, 막 베푸는 거 되게 잘하시는 부자들 그런 분들이 멋있다.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성공하면 그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메이가 그런 부자를 추구하는 회사라는 것이 이러한 부자를 추구하는 곳이라는 게 이거 굉장히 멋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폰서님께 여쭤봤죠.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랬더니 책을 읽고 미팅을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책과 미팅을 아주 초창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9%일 때예요. 이 분당 미팅이었죠.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OM장 앞에서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저 파트너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니까 혼자 이렇게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강의하시는 리더님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누구를 잘 못 쳐다보거든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눈을 잘 못 마주쳐요. 근데 저도 모르게 눈이 고정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쫙 올라오는데 저도 모르게 쭉 계속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렇게 뭔가 다르지? 에너지도 다르고 피부는 또 왜 이렇게 좋지? 막 피부가 계란이네. 그리고 막 스타일링도 막 누가 해준 것처럼 너무 멋있고 물론 이목구비가 예쁜 건 아닌데 되게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리더님들이 이제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겸손한 그 모습이 저런 성공자가 되고 싶다. 저런 성공자가 되는 일이라면 도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 아세요?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
가난하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표현이 이 빈자와 부자의 차이가요. 빈자는 수입에 관심이 있대요. 당장의 소득. 그러니까 우리도 막 사업 설명하면 상대방이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그런 질문 하잖아요. 답답하죠. 뭐 커피 먹고 밥 사 먹고 기름값 빼면 얼마 남니?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제가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메이는 장사가 아니야. 아메이는 사업이야. 네. 그래서 부자들은 이 자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 더 미래적인 가치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빈자는 자유라는 정의를 돈 많은 백수. 그러니까 사장님 꿈이 있으세요? 네, 있죠. 전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자유는 뭐예요? 돈이 많아서요, 일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팡팡 놀고 싶어요. 음. 근데 여러분, 성공자나 부자는 놀지 않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예, 돈이 많지만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하는 분들이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자유인 거죠. 근데 내가 뭔가 매진을 하고 싶을 때 매진하는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빈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라는 정의. 돈이 많은 사람. 그럼 뭐지? 이렇게 다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부자들은 돈이 많아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장이나 희망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빈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고요. 부자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리고 빈자들은 소비, 돈을 막 쓰면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부자들은 생산과 발전에 있어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을 본다, 볼 일이 있다 했을 때 퇴근하고 막 2시간 동안 장을 막 보는 거 마트에서. 장을 쫙 보고 집에 와서 탈진하죠. 빈자들의 모습은. 근데 부자들은 그런 시간을 오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장 봐요? 짬짬이, 짜투리. 그런 거야말로, 그런 단순한 일이야말로 짜투리 시간에 이제 하는 그런 형태가 많고요. 뭐 주말에 옷 같은 거 쇼핑할 때도, 빈자들은 아울렛을 찾아갑니다. 제 얘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울렛을 가서 제일 할인을 많이 할 수 있는 걸 막 사서, 나 몇십만 원 세이브 됐어. 너무 오늘 뿌듯해. 막 이러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 네, 너무 찔리는데. 네, 근데 부자들은 옷이 만약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백화점 가서 그냥 필요한 거 딱딱 1시간 안에 쇼핑을 하고 다시 중요한 업무를 진행한대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빈자들은 그래서 이 대표적인 행동, 가장 특징이요, 수동적이래요. 응, 끌려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시키는 것을 하는 걸 편안해 합니다. 뭐 그렇지요, 그렇지는. 네, 머리를 안 쓰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어떤 일을 대처할 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아메이가 정확히 이런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멋진 성공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 사업을 제가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했는데 너무 하나같이 반대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주변에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넌 정말 행운이다, 복이다, 막 이러는데 저는 반대가 주변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반대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말렸어요. 근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공통적으로 다단계야, 이거예요. 또 다단계야.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그때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고 저희 동네에서 자주 만나던 동갑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 친구가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모드로 저에게 너 조심해야 돼. 다단계에 빠지면 큰일 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찬 거죠. 그리고 친구니까 좀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 다단계가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4단계가 다단계지? 이랬어요. 그래서, 아, 모르는구나. 다단계가 뭔지도 모르고 반대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리더님들은 정확히 아세요? 리더님들은 정확히 아십니까? 네, 다단계 판매와 아메이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다단계 판매는 일단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그 금액의 제품을 사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있어요, 없어요? 리더님들 시작할 때 투자하셨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투자 비용이 없어요, 아메이는. 그리고 다단계 판매는 매월 그 의무적인 구매량이 있습니다. 채워야 되는 구매량이 있는데 아메이는 없죠. 없죠. 스폰서님이 강매하지 않죠. 그래서 이 초록색 구간은 이런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간 제품들을 내가 팔아야 되는데 못 팔면 재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메이는 어떠한 것도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재고 위험도 없습니다. 심지어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까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는 이런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은 말 그대로 판매하는 거 팔아야 돼요. 그래서 마진율을 남겨서 수익을 남기는 일입니다. 근데 아메이는 마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면 아유 언니가 사는 가격으로 좀 줘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메이는 이게 파는 게 아니라서 마진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은 판매자가 판매자를 계속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아메이는 소비자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비자분들한테 아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키면 그들이 애용자가 돼서 나를 중심으로 애용자 클럽을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네, 나를 중심으로 팬덤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겠죠. 네,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드는 일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래서 말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메이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노 리스크 사업. 나부터 이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누군가 앞에서 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헷갈렸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한동안 계속 헷갈렸던 게 뭐냐면 판매 사업인가? 아닌가? 이게 좀 헷갈렸어요. 헷갈리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판매 사업이라고 했으면 솔직히 저는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제 성격상 그렇고. 그래서 이 아니라고 그래서 했는데 하다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데 와서 들으면 아니래. 아닌가 봐. 했다가 집에 와서 혼자 그래도 잘 팔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샀었어요. 그 책이 연봉 1억의 영업 왕의 비결을 알려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정말 판매와 차이가 뭘까?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제가 쭉 읽었는데 이건 보험 뭐 영업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매달 새로운 100명을 만나라요. 결론은. 그래서 그 주인공은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하루에 그 라이프스타일을 쫙 적습니다. 막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명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명함을 뿌리고 막 이런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매달 새로운 100명을 만나라. 그러니까 많이 만날수록 좋다. 이게 결론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와, 난 못하겠네. 하고 책을 덮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메이도 누구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리더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만나는 거면 파는 건 영업입니까? 아니죠. 모든 돈과 기회는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수시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 잘해. 인사 잘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너의 생각을 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일인 거거든요. 하물며 어른이 사람 만나는 거 힘들다고 이 기회를 놓치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아메이도 사람 만나야 돼요. 근데 명수를 딱 정해줬잖아요. 한 달에 15명에서 25명. 이 숫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애매해. 내가 하기엔 좀 많은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많지 않아. 그쵸? 저도 처음에 이 숫자를 보고 제 명단을 다 해도 20명이 안 됐으니까 이 정도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었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엄두가 나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해본 거죠. 해본 거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나 뭐 계속 핀업이 되나 연차가 올라가나 계속 비슷하던데요. 만난 숫자를 중간중간 계속 세거든요. 근데 비슷하던데요. 저는 그게 절대로 판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운더스 PT 때 막 그런 날 있잖아요. 유독 힘든 날. 막 캔슬 당하고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막 거절당하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집에 오는데 마음은 되게 터덜 막 비에 젖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옛날에 하려고 했던 그 커피숍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막 살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워서 정차를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를 비교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파운더스 PT였는데 한 달 매출이 3천에서 4천 정도 평균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천의 매출이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카페에서 이런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혼자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25일 영업한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에 120만 원치 매출이 있어야 되고 4천 원짜리 커피가 하루 300잔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7,500잔의 커피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스스로 계산을 하면서 어머, 나 너무 쉽게 하는구나. 아예 사업이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카페에서 저렇게 된다는 건 또 대박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그때 견적받았던 게 2억이었거든요. 그럼 2억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들고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그때. 작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매달 150만 원 들죠? 알바 한 명이라도 쓰면 꽤 비쌉니다. 한 뭐 70에서 100만 원 들던데. 그리고 전기세나 뭐 원재료 값까지 다 치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동네에 정말 대박난 커피숍이 작은데 제가 딱 그렇게 하고 싶었던 커피숍이 있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곳인데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좁으니까. 근데 이 줄을 서 있는 대박난 커피숍이 누가 봐도 대박이에요. 근데 정말 어느 날 제가 그 사장님한테 순이익을 들었어요. 사장님 너무 좋으시겠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되게 많이 버시겠어요. 막 했더니 순이익을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200에서 250. 저는 근데 솔직히 가슴이 아팠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쉴 새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200에서 250? 저는 2,500인 줄 알았는데 250.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영업이 그 커피숍도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알바생 2명을 써요.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아메이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기승전결, 또 아메이로 또 그런 확신을 또 갖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메이는요, 판매하는 게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영업식으로 하면 리더님들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개념을 잡고, 하나하나 그렇게 하려는 노력, 변화해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집중해서 해봤죠. 저도.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후에 15%가 됐고요. 그리고 7개월 후에 SP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사업가인 플래티늄이 됐고,
그 다음에 파운더스 PT가 됐어요. 그리고 파운더스 PT 2년차에 사파이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파트너 리더님들과 소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잠깐 얘기했는데 아메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가치도 많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가치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돈이겠죠. 근데 아메이에서 나오는 소득의 성격이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부자들의 돈인 자산성 소득이라는 게 가장 큰 가치 중의 가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자산이란 단어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느낌이 점점 없죠. 너무 그냥 자주 봤던 단어죠. 근데 자산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아메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이걸 찾았던 사람이거든요. 자산이란 단어도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아메를 만나기 전에. 근데 저는 당장의 소득보다는 미래에 뭔가 남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것을 아이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일 이렇게 서술어로 제가 머리에 갖고 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게 한 단어로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몇 년을 알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없어요. 없던데요? 이런 일이? 유일하게 알 수 있었던 건 건물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수 근데 못 사잖아요.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는 분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살 수 없었으므로 할 수 있었던, 가질 수 있는 자산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메이의 소득이 자산성 소득이라는 것에 이거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항목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어요, 리더님들. 요즘에는 어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뭐 주식 이런 거 말고. 근데 카카오와 토스뱅크 많이 하시죠. 이 상품은 이 매일이 중요하더라고요. 매일 같은 금액을 넣어야 돼요. 매일 같은 금액을 넣으면 이자율이 높다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글인데 이 블로그에 있는 분은 3만 원씩 매일 한 달 동안 넣었더니 이자가 3만 2천 원을 받았다며 굉장히 기뻐하는 글이었습니다. 높은 이자예요. 8%. 높은 이자입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리더님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차라리 아미에마트 쓰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미 캐시백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몰라서 저걸 하고 있구나. 물론 은행 상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훌륭하고 모은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렇게 32,000원의 이자로 기뻐하시는 저분에게 너무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6%만 해도 더 많잖아요. 캐시백이. 근데 은행은 내가 이자를 받으려고 계속 묵혀두죠, 돈을. 근데 아메이는 내가 필요한 걸 다 쓰고 없는데 플러스 현금으로 또 받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굉장히 큰 가치예요. 그리고 점수에 따라서 캐시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 점수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나의 PV와 회원의 PV가 합쳐서 그룹 PV를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아메이서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수에 욕심을 내셔야 되지. 갑자기 반말이 나는데요. 흥분이 돼서. 네,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요, 남더라고요. 뭐가 남아요? 사람이 남아요. 사람이. 점수는 그 달이 지나면 0이 돼요. 근데 내가 정확히 이 암의 정보를 설명하고 이해시킨 그분은 남아. 그 애용자가 축적되는 일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애용자라는 것이 요즘 시대에 가장 추구하는 자산이라니까요. 아메이는 그걸 만들어서 누적시키는 일이에요. 네,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이 똑같이 20만 PB씩 구매를 했을 때 캐시백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죠. 가입한 손으로, 선착순으로 캐시백을 많이 받을까봐 걱정을 하시는 건데 아메이는 억울한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상을 뒤엎는 가장 마지막부터 캐시백을 줍니다. 뒤에 아무도 없는 A, B는 6,000원씩 그대로 가져가고 나는 A, B를 제외한 나머지 캐시백을 받고 스폰서님은 내 이하로 캐시백을 빼고 나머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위도 아래도 아닌 가운데가 제일 많이 받는 아주 놀라운 수익 구조의 원리입니다. 이런 수익 구조가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다 들었을 것이고 지금 오늘 보니까 다 사업자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당황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마감이라서 사업자분들만 오셨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설명을 제가 들었고 설명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고 흥분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왜 설명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자 미팅처럼. 이거 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걸 보면 정말 그냥 이렇게 책처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는지를 알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 설명은 아메이 수익 구조의 공정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공정한 수익 구조가 없어요. 근데 다른 돈벌이들을 봐도요, 공정하게 주는 데 있나요? 저는 그래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연차순입니다. 무조건. 연차순으로 주지 나의 노력순으로 월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자영업은. 내가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그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건 아메이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비전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 설명을 이런 걸 설명을 하면 이렇게 넣어보면 어때? 저렇게 넣어보면 어때? 하면서 막 본인이 계산하시는 분이 있고 계산을 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다 한 거예요. 이미 다 했다니까요. 그런 계산들. 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똑똑한 분들이 이미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을 해서 완벽하게 공정하다를 인정한다. 준 상이 에디슨 마케팅 상이에요. 이 상을 받았죠. 뭐로? 공정한 수익 구조로. 그러면 더 이상 아마추어인 개개인이 계산할 노력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모든 수입은 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들에게는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이런 구도의 9%가 돼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이 되면서 15에서 30만 원의 캐시백을 받고 브론즈 키트 선물을 받죠. 저는 소비자만 해도 대단한 혜택, 이 부파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업까지는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부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소비만 했을 때 이렇게 키트 선물까지 받으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구도에 15%가 되면 기존에 받는 캐시백의 30%를 더해서 50에서 100만 원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저는 제가 15%때 48만 원 캐시백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파트너님들 보면 70에서 1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많이 받는다. 추가 수입원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보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 15, 15 점수로는 400만 PB죠. 400만 PB씩 세 그룹이 돼서 1000만 PB를 넘으면 1년에 한 번 하면 SP, 12번 내내 하면 파운더스 PT가 되면서 연봉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봉 5천에 아메 여행을 갈 수 있는 혜택을 받죠. 그리고 파운더스 PT의 세 그룹이 되면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서 연봉 1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핀 소개를 빠르게 지나갔는데 다시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게 많은 핀과 이렇게 많은 보상이 있어요. 되게 보상이 많고 높죠. 이 숫자가 단순한 수입의 숫자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강조한 자산성 소득의 숫자라는 것이 너무 큰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거는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건 이 중에 쭉 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 정도 갖고 싶어요.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 내가 선택을 하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비전입니다. 리더님들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목표죠. 뭘 갖고 싶으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는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플랜, 수익 구조를 듣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대를 안 했던 건 회사예요.
제가 솔직히 기대를 안 했던 게 아메 회사의 기대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가장 감동한 게 회사입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대단하다, 아메이. 아메이 회사는 언제 생겼어요? 1959년. 1959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60년이 넘었죠. 한국 아메이는 언제 시작했죠? 그렇죠. 이 자꾸 말을 봐야 돼요. 그래 입에 붙거든요. 91년에 시작해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다는 건 그만큼 시스템이 안정됐다는 거고, 특히 지금 우리가 시너스트 그룹이잖아요. 시너스트 그룹은 가장 많은 성공자를 배출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막 도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메이가 타사에 비해서 정말 차별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직접 연구한다는 거. 직접 연구부터 한다는 거. 직접 연구, 개발, 제조, 생산, 판매 전 과정을 다 아메이가 하잖아요. 이런 회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주의자죠, 아메이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 유형도 완벽주의자들 혼자 막 다 하잖아요. 못 시키고. 아메이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연구를 누가 하느냐, 화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합니다. 제품이 생필품인데 딱 봐도 약간 독특한 느낌의 그런 좀 매력이 있죠, 제품들이. 그래서 전 세계 연구소가 75개고 각 나라의 맞춤 대학들과 조인해서 맞춤 제품을 만든다는 건데, 이 맞춤 제품을 연구한다는 거 R&D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개발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맞춤 개발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너무 훌륭하죠. 특허만 해도 1000개가 넘고. 이 아메이 안에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 뉴트라이트 브랜드 하나만 보더라도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아메이가 다 총괄을 합니다. 가장 자연에 가까운 생태 농법으로 원료를 생산해요. 아메이는 식물 박사예요. 식물 박사. 1300가지가 넘는 식물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식물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문처럼 식물들한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핑거프린트가 있다. 식물에도. 그거를 분석하는 기술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금치다 했을 때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나오는 시금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금치를 먹고 싶은 이유가 철분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철분이 우리가 원하는 그 철분이 정말 들어있나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철분이 제조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는가? 제품화돼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그 효과까지 내는 과정까지 완벽한가?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 핑거프린트 분석 기술력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 연구하는 박사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Chromatography is a technology that enables you to separate components from a complex mixture. Plants are very complex, as we know, and chromatography helps us to separate their phytochemicals or phytonutrients, as we call them. As a phytochemist, one of my jobs is to ensure that the botanicals of the plants we choose to put in our products live up to the quality that we claim. The plant materials are in the forms of liquids. They don't come as we know them in the supermarkets. So what we do is we analyze them, we test them to make sure they are belonging to the same source as we are going to claim. I am who I am based on my DNA fingerprint. Today, what we are trying to do is ensure that this is really citrus extract. Like DNA fingerprint for me, the phytochemical fingerprint for citrus is its own signature. We test them by a technology called phytochemical fingerprint. Over time, plants change in their constituents when grown under different conditions, when harvested at different conditions, when extracted at different conditions. People like us ensure that you are using the plant for its benefit and you want to keep the quality consistent right from the fresh stage of the plant to the process stage. My name is Amit Chandra and I'm a scientist for Amway. 네, 이 기사는 6년간 R&D 비용만 3,800억 원,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고의 과학은 최고의 자연에서 나온다. 흙, 씨앗부터 관리하고 재배한다.
그리고 47개 영역 전문가 150명이 영양제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제품 연구 개발, R&D 투자 비용만 3억 3,5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3,860억 원이죠. 연평균 770억 원에 달한다. 이 숫자들은 과장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메이가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겠죠.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니까 아메이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집요, 집착, 뭐 완벽,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므로 비타민 브랜드 세계 판매 1위고요. 이런 제품들이 마트에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구한 제품들이 꽉 차 있어요. 저는 아메 마트를 제가 아메 제품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면이 시간 절약이 엄청 됐어요. 시간 절약이 엄청 돼요. 우리가 그걸 시성비라고도 하는데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지 않아요? 정보가 너무 많고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어떻게 골라야 하는 그 기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막 조사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치약 하나를 사는데 일주일 동안 리뷰를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 치약을 다 봐. 막 리뷰를 다 읽고 근데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간신히 샀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재구매를 안 했던. 그래서 정착을 못 하는 거죠, 제품들을. 그러면서 또 리뷰로 또 찾고 비교하고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메이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제조 과정, 품질력을 알고 나니까 타사랑 비교할 필요 자체가 없잖아요. 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성비, 가성비, 가성비가 최고인 아메이마트, 아메이 제품을 만나서 너무 편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삶의 질이 올라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렇게 뭐 소비자분들이라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지금 여기도 브랜드 센터죠. 여기도 이런 데 모시고 오면 되게 좋아하시죠. 인테리어도 럭셔리하고 막 마트 가자해서 왔는데 되게 좋다. 막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해 하시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하시고 네, 제품도 좋지만 인테리어도 너무 훌륭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아미에 또 감사하다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저는 이런 인테리어나 공간을 좋아해요.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다 보는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러면서 다 보면서 가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걸. 근데 우리나라에 커피숍이 막 생길 때 와, 여기는 뭐지? 했던 그 브랜드가 스타벅스였어요. 무슨 뜻이지? 너무 그냥 느낌이 다르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컨셉이지? 네. 그러니까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공간을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잘 됐잖아요. 너무 성공한 브랜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책을 봤어요. 이분이 하월드 슐츠라는 스타벅스를 35년 동안 경영한 CEO예요. 같은 분입니다. 젊은 시절 그 현재인 거예요, 지금. 지금 70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스벅을 만났을 때 매장이 단지 11개였대요. 근데 80개국에 3만 6천 개 이상으로 확장시킨 거죠.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성공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했을까? 신화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로 이런 경영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제가 책을 봤던 건데,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요, 이론에 없는 모델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론이나 책으로 만든 브랜드가 아니에요. 브랜드 마케팅은 첫 번째로 생도 추출부터 해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답니다. 스벅이. 왜? 좋은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직접 만들 수밖에 없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이 커피의 품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이 당시에는 되게 싸구려 원두로 커피를 만들었대요. 대부분 그 카페에서. 그런데 고가의 원두로 고가의 커피를 최초로 팔기 시작한 브랜드가 스벅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될까? 막 이랬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대성공이 됐죠. 그래서 뭐 커피를 예를 들면 한 잔 만드는데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시간을 18에서 23초 사이에 반드시 나오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저도 스타벅스네요 지금 보니까 1%의 저그 커피만 섞어도 50% 이상의 이득이 생긴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0% 이상의 고객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한 잔의 품질력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안 하죠. 스타벅스가 제품 홍보, 이 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비용을 쓰지 않고 직원들의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브랜드예요. 왜? 커피를 서빙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커피숍이라는 건 커피를 서빙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커피를 서빙하는 사람의 사업이다. 결국은 카페는 사람 사업이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스벅이 선택한 마케팅은 구전 마케팅이에요. 광고 안 하고 한번 와 본 그 사람들의 경험을 입에서 입으로, 야, 그 지역에 스타벅스 가봤어? 그래? 정말 그렇게 좋아? 나도 가보고 싶다.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고전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쭉 요약을 한 건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메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책을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어머, 왜 이렇게 비슷한 게 많지?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는 기업들의 철학은 공통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메이가 이 대단한 스벅보다 더 비전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벅 아무리 멋있어 보이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비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내가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게 비전이고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품도 커피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영역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죠. 그리고 제품의 품목이 생필품이라는 게 비전이에요. 불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성장했던,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때도 성장되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 아이템 대단하다.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의 훌륭한 제품들을 내가 소비만 해도 좋지만, 사업을 하면 이게 다 나의 아이템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제가 막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나하나 너무 다 좋으니까 나중에는 약간 민망해지는 거죠. 다 최고야. 근데 어떡해요,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인데 어떡해, 막 그랬거든요. 너무 다 좋으니까 민망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들을 때 또 화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냐? 다 사고 싶은데 못 사. 당장 막 다 사고 싶은데 못 사서 성질 내는 소비자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제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를 네. 뭔가를 축하하는 아주 짧은 영상인데, 사실 사업을 하면서 약간 힘들고 자신 없고 두려운 순간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해도 잘 되다 안 되다 합니다, 사업은. 그런데 우리는 같이 하는 일이잖아요. 각각의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순간이 있을지어도 이 팀으로 함께 이렇게 좀 뭔가를 축하하는 그 순간들이 모아지면 내가 원하는 그 결과,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